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북 확성기 방송이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총탄보다도 더 무섭게 생각하는 게 확성기거든요. 오늘 우리 정부가 이거 확성기 쏘겠어. 준비는 다 갖춰져 있어. 딱 그러고 우리 민간단체가 우리도 뿌리겠어. 딱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놀래가지고요. 그렇게 발표하고 나서 조금 전에 지금 북한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우리 이제 풍선 안 뿌릴게. 딱 이 입장을 내놨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이제 이 민간 단체에서 탈북 단체, 탈북민 단체에서 뿌리면 그때 다시 재개하겠어.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항상 말씀이지만은요. 이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비례성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손을 든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계기가 아니냐. 요 잘못된 것을 누가 켜줬느냐. 결국은 문재인이가 켜줬다. 모든 이런 남북관계의 책임은 전부 문재인이가 져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여군이 여성 중대장이 맡았다. 이건 뭐 다 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뭐 신사까지 다 털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매우 이례적으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대검의 이 중대장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것도 무려요. 참 어마어마한 죄예요. 과실치사죄로 고발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재명과 관련해서 지금 완전히 지금 이재명의 이 강원 양면작전, 이재명이가 지금 하는 것은요, 오로지 당대표 연임하는 거하고 대선 예비 경선을 아주 무난히 통과해서 27년 대선 후보 나와서 당선되는 거. 이게 이제 본인의 집권 시나리오가 아니겠습니까? 요 지금 이 전투를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요, 내부적으로는 이 경선에 대비한 조직, 그래서 이 전국혁신회의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전국혁신회의, 이 혁신회의가 작년 6월부터 이제 대선 조직이다 해서 이제 출범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원회만 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뭐 혁신회의 친명들 갖다가 대거 공천하는 바람에 무려 31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6월 2일 바로 오늘이죠. 자, 이 회의를 오늘 혁신회의를 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네가요, 이제 확실하게 친명 핵심 조직으로 키우겠다. 왜냐면은요, 지금 현재 혁신회가 전국, 그러니까 민주당 내 최대의 친명 조직으로 지금 성장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무려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강성 의원들이 전부 다 나와서 한마디씩 했어요. 자, 그래서 요 혁신회의가 이렇게 확장돼가지고 이제 경선을 철저히 준비해서 대선으로 가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탄핵 투쟁을 하는 겁니다. 자, 어제부터 이재명이가 이제 원외 집회에서 마저도 탄핵 얘기를 공식화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원내 투쟁에서는요, 일단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장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그대로 7일날 강행 처리한다. 이런 선전포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친명 조직을 키우고, 그 다음에는 장외 집회를 통해서는 탄핵 촛불 선동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야 간에는 지금 국회 이 상임위원장 관에서는 독식을 하고, 그래서 입법 독주를 할 수 있는 완벽한 체제를 갖추는 거예요. 요게 지금 이재명의 지금 작전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제 사법부도 지금 이미 뭐 이번에 192석, 171석이죠. 민주당만은. 요게 이제 압도적으로 딱 이 다수당 지위를 획득하니까 판사들도 흔들흔들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친명 판사라고 볼 수 있는 김동연이가 지금 이제 작전을 쓰고 있는데 법 쪽에서 김동연에 대한 불만이 아주 급고조되고 있다. 뭐냐? 완전히 재판 지연 작전을 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김동연이가 뭐냐면요, 최고 중요한 이재명의 명줄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날 이재명이를 보게 된 것은 바로 누구 때문에 봤죠? 권순일 때문에 보고 있다. 재판 거래. 요런 지금 등식이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정권의 하에서는요, 누가 명줄을 들고 있느냐? 바로 김동연이가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의 재판 전략 뭡니까? 재판 지연 전략이잖아요. 여기에 절대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인간이 바로 김동연. 그래서 김동연이가 이렇게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은 법 쪽에서도 이거 뭐, 우리도 다 아는데 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 지금 김동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그 이제 북한, 이 결국은 이제 김정은이 다 지시받은 건데, 지금 방금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김강일 국방성 부상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 풍선, 테러, 이와 관련해서 이제 김강일 국방부 부상하고, 그 다음에 김여정 요 두 사람이 나와서 진두지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김정은이는 저 뒤에서 지휘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하고, 9.19 군사합의, 그리고 이제 이 판문점 선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재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서 확성기 방송 재개한다. 그러니까 놀래버렸어요. 놀래버려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안 발송할래. 대북, 그러나, 다시 이제 대북 전단이 다시 들어오면 그때 다시 또 대응하겠다. 그런데 그때 뭘로 대응할지, 옛날같이 고사프로 쏘아댈지 아니면은 이렇게 풍선대를 또 보낼지 거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담화문을 보면은요,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다. 다만 한국 것들이 반공하고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서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한국 쪽으로 뿌린 이 오물풍선은요, 쓰레기 15톤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총 몇 개를 쏘았느냐? 각종 기구로 3,500여 개. 지금 한 1,000여 개가 지금 우리 한국 땅에 떨어졌잖아요. 아직 3분의 1밖에 안 넘어온 거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김강일 부상은요, 지금 이제 이 국방성 부상 담화인데, 이 김강일은요,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남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김강일가 지난 26일 그랬잖아요.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다. 요렇게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28일서부터 지금까지 해서 총 28일, 29일 이틀간에서 260여 개, 그리고 1, 2일 이틀간에 걸쳐서 720여 개, 그래서 지금 1,000여 개가 풍선이 우리 국내 그야말로 저쪽 경상도 지역까지 전부 다 이게 도착이 됐고요. 민간 차량 3대가 파손이 됐고, 인천공항 비행기가 지연 발생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요 풍선이 공항에 떨어지니까 이륙이 지연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 안전과 그 다음에 이제 불편을 굉장히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외신들마저도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뭐 미국의 유력 언론인 CNN, 뉴욕타임즈, 그 다음에 영국의 BBC 모두, 그리고 AP통신, 요런 데서 이번 북한의 쓰레기 이 풍선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CNN 보도를 보면 북한이 쓰레기 풍선 작전을 강화했다. 자, 700여 개의 폐기물이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지역을 뒤덮고 있다. 그리고 이제 AP도 말이죠, 비슷한 사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보복이다. 그리고 이제 NYTG도 말이죠, 불안을 자극하지만 파괴적이지 않은 수단이라고 지금은 이번 사건을 갖다가 이제 분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대중의 불만,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하는 데 사용한 생화학 무기를 대량으로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요, 생화학 무기 투입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외신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남북이 주고받은 풍선 전쟁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BBC도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BBC는요, 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 남북한은 모두 풍선을 선전적으로 이용해 왔다. 한국의 활동가들은 현금이나 금지된 언론 콘텐츠, 심지어는 한국 과장의 초코파이를 실은 풍선을 북한에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AP는요, 북한 주민 2,600만 명은 외국 뉴스를 거의 접하지 못하며 북한은 이들에 대한 김정은의 절대적인 통제력을 저해하려는 외부의 시도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말이죠, 자기 아파트 단지에 이게 떨어졌다. 자, 이렇게 밝히고 즉각적으로 그 살포 행위를 중단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뭐 안산, 뭐 이번에 이제 사고 난 이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뭐 안산을 비롯해서 이 주택가, 근데 이런 데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군 당부에서도 이 확성기 재개하는데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요거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성기는요,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과거에. 그리고 이동식 장비도 40여 대가 있었는데, 2018년도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고정식 확정기는 철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고정식 확정기는요, 철거돼서 인근 창고에 보관 중인데 빠르게 재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은 더 빨리 재가동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요, 63년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이 돼서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MB 박근혜 정부 때 천안함 피격 도발 2010년이죠. 그리고 지뢰 목함지뢰 사건 났었죠. 2015년도. 그리고 북한의 4차 핵실험 2016년도. 요럴 때 우리가 대응 조치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재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군에서 말이죠. 우리 이제 정부 당국에서 이제 확성기를 재개하겠다. 그리고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 무효화. 그리고 이제 9.19 남북 합의의 추가적인 효력 정지. 요런 걸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니까 놀래가지고요. 지금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이제, 정말 생명을 잃는 사이에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 요때 지휘 중대장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이걸 처벌해달라. 그 고발장이 대검에 접수가 됐습니다. 자, 이거를 고발한 사람은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법상 살인죄하고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요런 걸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해당 중대장은 대학에서 신체와 관련된 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과도한 군사훈련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요런 점을 다 알면서도 이런 심한 훈련을 시켰다. 요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피고발에는 이제 이름까지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신병교육대 중대장, 요런까지 여기 뭐 다 나왔네요. 자, 요거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강유진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말이죠. 강유진, 제가 한번 요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이건 SNS에서 다 뭐 신상털이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요 이름을 제가 한번 요 고발장에 이게 되어 있고 이게 언론에 또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 이름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 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게 한번 제가 키워볼게요. 자, 이걸 보면은요. 자, 최대집 딱 돼 있잖아요. 최대집이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쟁본부의 상임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의 강유진 12사단의 신병교육대 중대장 고발 취지 피고발인은 형법 250조 살인죄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죄 형법 122조의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오니 엄중수사 기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5월 31일 날 고발장을 제출했다. 요게 지금 이제 보도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심상과 관련해서 말이죠.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그리고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완전 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의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예. 그리고 사고 당일 기온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살인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6명에게 가해진 군기훈련의 내용은 군기훈련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고문에 준하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하고, 그리고요, 이런 이 중대장이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 평가, 즉각적인 군기훈련의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직무유기 혐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조계에서는요, 현재로서는 이 살인죄 판단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더민주, 그러니까 전국혁신회의, 이게 이제 통칭혁신회의잖아요. 요게 작년 6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국회에서
이 전국혁신회의 2기 출범식을 가졌어요. 근데 본래 출범할 때 작년에만 해도요, 완전히 원외 인사들만 되어 있는데, 이번에서 찐명들 공천을 많이 받다 보니까 무려 31명이 배지를 달게 돼서 현재 당 주류를 구성하고 있고, 친명 최대 의원 모임으로 지금 확산이 됐다. 자, 그래서 주요 당직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이재명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 권리당원 권한 강화 문제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오늘요, 한 500여 명이 모이다 보니까 의원들, 그러니까 혁신회 소속 의원이 아닌 사람들, 왜냐면 전에는 의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10여 명이나 참석했습니다. 강성 박찬대, 정청래, 그리고 이하경 부의장, 이런 사람들까지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축사는 윤용조 당 대표실 부국장이 대신 축사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냐면, 대의민주주의의 장점을 살리자, 당원 주권이나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당 혁신 개혁안을 만들어 토론하는 거 굉장히 뜻깊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박찬대도 완전히 지금 이제 그동안에 자기들이 제대로 못 도와줘서, 민주당에서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사과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절배는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그래서 민주당의 혁신을 이끄는 혁신 기도대가 돼달라. 그래서요, 이 혁신에는 작년 9월에 단식할 때 동조 단식을 했고,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시위를 했고요.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 당원 서명운동까지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직이야말로 이재명 세력의 대중적 등장과 조직적인 구축, 그리고 정치적인 발현력과 결집력을 가진 정치 결사체로 성장했다. 대선을 향한 교도부를 확보하고 공천혁명으로 총선 승리를 주도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말이죠, 이 공부 모임, 정책 연구 모임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혁신회의 1기 상임대표로 맡은 김우영 지금 정무조정실장도 앞으로 말이죠, 대통령 이재명의 시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대선이라고 하는 결전을 준비하는 조직이다. 요렇게 딱 성격까지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대선에 나선 겁니다. 예, 왜 그러느냐? 이게 대선이 2027년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시간표상은 그 이전에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지금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말이죠, 지금 이제 상임위원장 구성이 이제 지금 여야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어요, 박찬대가. 자, 그래서 여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은 7일날 그야말로 법 우선이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겠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의석수 비례로 하면 11대 7개로 돼야 되는데요. 지금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지금 야당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관례가 뭐냐? 국회의장은 일당이, 국회의장을 일당하면 법사위가 이제 상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중요한 모든 법은 반드시 법사위를 통과해야 돼요. 다른 상임위원회를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도 반드시 법사위에서 또 이 자구조정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회 내 상원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데, 1당이 국회의장, 그러면은 제2당이 어디를 갖느냐? 법사위원장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지키겠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은 통상 누가 하느냐? 여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무조건 하고 둘 다 자기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협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법대로 7일날 강행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전략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노골적으로 말이죠, 어제 장외 집회에서 처음으로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탄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에서 이거는 선동을 위한 생태 정치이자 무도한 탄핵 공세다. 예,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데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는 탄핵, 다른 한쪽으로는 상임위원장 독식, 또 다른 한쪽에서는 내부 딱 친명 조직의 확대, 편성,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이 칼자루를 빼들고 있는 게 이재명이다. 여기에 누가 딱 궁합을 맞춰주느냐? 바로 지금 김동현 판사다. 김동현이가 제일 큰 덩어리, 대장동 판사. 예. 그 대장동은 어차피 말이죠, 지금 대장동 지금 증거 부동의를 해가지고요, 400여 명이 이거 하나하나 다 불러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판사가 뭐하니까 지금 재판, 의중교사 재판.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도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위중교사는 어차피 처음서부터 지연작전을 썼지 않습니까? 다만 그 당시 말이죠. 총선 전에, 총선 전 1, 2월 달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여당에서 이길 수 있는 분위기였잖아요. 왜? 공천 파동을 위해서. 자, 이러니까 그때 김동연이는 좀 놀래가지고 살짝 우리 그러니까 자유우파들의 생각을 담는 것처럼 위중교사를 분리시켰어요. 예, 검찰도 분리해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제일 큰 게 위중교사를 받았다, 위증을 했다 이렇게 시인해버렸잖아요. 김진석이가.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면서 김진석이가 분리 재판해달라 이러니까 마지못해서 분리를 했는데, 분리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총선이라고도 주고 쭉 계속 지연작전을 쓰는 거예요. 물론 총선 전에도 이거는 그대로 간다. 그래서 총선 직전에도 이 위증교사 요 재판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요, 본래 총선 전에 재판이 끝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저도 그랬잖아요. 이거 늦어질 거야 그랬잖아요. 결국은 벌써 총선이 끝난 지 2달이 돼 가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인 재판에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예. 이것만큼 간단한 재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 딱 증인이 제일 큰 게 KBS PD도 이거 이재명이가 이거 검사 사칭하게 한 거 맞아? 딱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김진성이는 이재명이가 나한테 위증하라고 했어. 녹취록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재판 진도를 안 나가는 거예요. 재판 진도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는요, 이 김동연이가 이거 회색 분자다. 예, 회색 분자다. 고의적으로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에 공조하고 있다. 이러한,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대장동 대파는 본인은 좀 진도를 나가고 싶어 하는데 이재명이 협조를 안 해주는 것처럼 또 재판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동연의 회색 전략, 이상한 지금 재판 전략에 대한 법조계의 불만이 지금 비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